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무심님, 소둥님, 행운아님이 이렇게 큰 금액을 슈퍼땡스 후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큰 수익 보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과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미 제가 새벽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셨겠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참고 참다가 드디어 어제 TMF 추매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주 TMF가 다시 8달러대에 진입하던 시점부터 지금 추매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땐 들어가지 않고 참고 있었죠. 개인적인 판단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참았던 건데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됐고 드디어 어제 8달러 초반대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괜찮은 가격대에 TMF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추매를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참고 기다리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TMF도 또 올라갈 때 확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추매하는 시점만을 기다리면서 참고 계셨던 멤버십 회원분들 입장에선 만약 이렇게 의미 있는 하락이 없이 다시 또 주가가 확 상승을 해버렸으면 제가 좀 죄송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당분간은 TMF의 하락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TMF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은행주들의 대폭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동의 순간입니다. BNKU, FAS,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또 금요일에 이어서 이번 월요일에도 난리가 났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도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들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 얻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우선 지역은행인 M&T 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3.99를 넘은 4.01달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른 대형은행들처럼 순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었어요. 자,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지역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뱅크런 사태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예금이 줄긴 줄었습니다. 전분기 말보다 3% 정도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뱅크런 상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실적 발표와 함께 M&T 은행의 주가도 무려 7.71% 대폭등을 했고요. 지역은행인 M&T 은행이 괜찮게 나와주니까 다른 지역은행들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DPST의 주가도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지역은행들은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좀 이른 부분은 있습니다. 여전히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는 있지만 또 못 나오는 곳들은 크게 못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 좀 증명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좋게 볼 만한 요소는요. 결국 은행 위기라는 게 뱅크런만 안 터지면 되는 거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결국 연준에서 발표되는 상업은행들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면 되는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예금이 그 전주보다 61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쯤 되면 돈 뺄 사람들은 다 뺐다고 보시면 되고 예금자들의 심리가 많이 안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 대형은행들 중에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찰스 슈왑의 실적 역시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찰스 슈왑은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치금이 엄청 줄었거든요. 전분기 말과 비교해서 11%가 감소해버린 거예요. 확실히 이건 찰스 슈왑의 위기설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뱅크런이 일어나며 예금 이탈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만한 수치죠.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에는 야, 얘네들 이번에 주당 순이익 어떻게 잘 맞추긴 했는데 근데 은행 자체의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이상 예금을 빼진 않는 것 같은데 1분기 말이 지나면서 예금 빠지는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네. 그리고 찰스 슈왑은 워낙 기본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도 많다 보니까 막 실리콘밸리처럼 유동성 확보한다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어쩔 수 없이 싼 값에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겠는데 거기에 찰스 슈왑도 지금 보니까 순이자 수익이 전년 대비 14%나 증가를 했잖아. 야, 이 정도면 솔직히 괜찮지. 우리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고 주가를 많이 빼버렸던 것 같아. 하면서 매수세가 다시 확 들어왔고 주가가 무려 3.94%나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어떤 지표 발표가 있었냐면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8보다 훨씬 높은 플러스 10.8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3월 수치는 마이너스 24.6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달 만에 이렇게 크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렇다 보니 뭐야 다시 경기 살아나나 이거?
그러면 금리 인상 강하게 해야 하는데 라는 심리가 또 퍼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수치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게요.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원래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사실 예상치랑 저렇게까지 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만 이번에 잘 나온 거지, 그동안 다른 지역들 제조업 지수 나온 거 보면 죄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 거만 보고 경기 침체 없나? 하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다 떠나서 이 지수는 딱히 그렇게 믿을 만한 지수가 못 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ISM 지수가 진짜 제대로 된 선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한 건 어느 정도의 노이즈성으로 인해 하락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TMF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지난주에 TMF 추가 매수에 들어가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어제가 돼서야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는 1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 너무 예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제가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순식간에 말을 바꾼 부분이라던가 블라드의 발언 등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고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행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부분은 은행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 버렸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까지 잘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쯤에서 JP모건과 대형은행들이 실적 스타트를 끊었던 지난 금요일 상황에 대해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금요일에도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가격대가 $8 중반대까지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이때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지금쯤이면 JB가 한 번쯤 더 춤에 들어갈 법한데 왜 안 들어가지? 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때 들었던 생각이요. 이렇게 심각하게 실적이 잘 나오면 분명 채권 가격의 하락이 한 차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충분히 틀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8 중반대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들어가셨던 분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비중이 별로 없었더라면 이미 지난 금요일에 분할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형은행들 실적이 EPS를 적당히 맞춰주면서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잘 나왔다는 건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게시글을 올리지 않고 그냥 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간만에 휴식을 좀 취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저는 이날 채권 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추매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찰스 슈왑의 실적 발표도 잡혀 있기도 했고요. 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제가 참다가 드디어 어제가 되어서야 추매가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앞으로의 채권의 방향성에 대해 제가 지금 당장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대입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추후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전 지금으로선 10년물 금리가 다시 4%를 찍을 일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가 막 3월 초처럼 $7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이럴 확률은 정말 낮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시장을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 파산 사태가 터져주면서 어느 정도 기준금리의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은행의 붕괴를 연준과 정부가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사실도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올해의 최저점인 $7 초반 혹은 작년 10월 최저점인 $6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아예 배제하진 않겠지만 확률 자체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복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은행주가 됐건 채권이 됐건 TQQQ가 됐건 추가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팔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CL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향기물보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해로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소니아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용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눈오는 소리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셀리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주호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작심천일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용가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아성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백승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K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검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박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구인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하울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송채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희성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투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기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습관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원근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AYGL 게임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K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데이비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성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경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성철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삼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다미양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까망쿠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승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무에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꽃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클로에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키피오2558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그리 세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호롤로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만수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기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H가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화이트스노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캐몬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황석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랜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성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진팡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데이빗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탈인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하킹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유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매수하고 결과는 내일 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알렉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